하옹은 형주 남양군 양양현 출신으로 어렸을 때 낙양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는 비록 후진이었지만 인간적인 매력이 풍부하고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후한의 명사였던 곽태, 가표, 진번, 이응 등의 인물들과 친하게 지냈고 태학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2차 단고의 화로 인해 황관과 대립하던 진번, 이응 등을 포함한 수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터졌고 하옹은 그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황관의 모함을 받아 체포될 상황에 처했기에 곧바로 성과 이름을 바꾼 채로 연안군으로 달아나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옹은 이르는 곳마다 그 지역의 호벌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며 얼마나 대단한 행보를 펼쳤는지 그 명성이 형주와 예주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원소는 하옹을 동경하며 그와 친분을 쌓으려 했고 마침내 둘은 사적으로 왕래를 하며 분주지우를 맺습니다. 2차 단고의 화로 수많은 선비들이 황관들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난을 피해 낙양을 떠났으나 오히려 하옹은 자주 몰래 낙양으로 들어와 원소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을 도왔고 체포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다양한 계책을 세워 몰래 달아나 숨을 수 있게 해줬으므로 하옹 덕분에 화를 면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옹은 단고의 화가 끝났을 때 대장군 하진의 초빙과 사공부의 부름을 받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하옹은 황관들과 대항하며 수많은 선비들을 구한 공적과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삼부의 회의가 있을 때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옹의 직책이 높지 않았음에도 그를 우두머리처럼 여겼습니다. 하진은 동탁을 불러들이는 뻘짓을 하다가 십상시의 난으로 죽어버리고 어부지리로 동탁이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동탁은 명사였던 하옹을 자신의 장사로 삼으려 합니다. 후한서 하옹열전에서는 하옹이 병을 핑계삼아 동탁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나오나 후한서 정태열전에서는 하옹을 동탁의 장사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하옹은 결국 동탁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하옹은 동탁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그는 동탁에게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탁이 황제를 폐위하려 하자 원소는 이를 반대하고는 도망쳤고 이에 동탁은 분노하며 원소를 가만두지 않으려 했는데 이때 하옹과 오경 등이 원소를 위해 나섭니다. 하옹과 오경 등은 동탁에게 무릇 황제를 폐하고 다른 사람을 황제로 세우는 큰일은 평범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소는 중요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급히 잡아들이려 하면 형세상 반드시 병고가 생길 것입니다. 원씨는 4대에 걸쳐 은혜를 베풀었으며 천하에는 원씨와 인연이 있는 관리들이 널리 퍼져 있으니 만약 원소가 호월들을 거두고 무리를 모으게 되어 영웅들이 그 틈을 타 일어나게 되면 산동 지역은 즉시 공의 소유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소를 용서하는 것만 못하니 그에게 한 군의 태수 자리를 내리시며 즉시 죄를 면하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므로 필시 우환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동탁은 그들의 말이 그러하다고 여겼기에 원소를 발해 태수로 임명하고 항량으로 봉합니다. 이처럼 하옹 등은 동탁의 곁에 있으며 그의 신임을 받는 데 성공한 뒤 그 점을 이용해 형세가 원소에게 유리해지도록 판을 짰습니다. 하옹은 순상, 왕윤 등과 함께 동탁을 죽일 것을 모의했으나 순상이 때마침 죽어버리는 바람에 일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옹은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순유, 정태 등과 함께 동탁 암살 모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사를 시행하기 전에 일이 누설되는 바람에 순유 등과 함께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옹의 최후는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후한서 하옹열전에서는 감옥에서 근심하고 분노하다가 죽은 것으로 나오지만 삼국지 순유전에서는 감옥에 갇힌 뒤 두려워하다가 자살했다고 나옵니다. 하옹은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일찍이 조조를 보고는 한 나라가 장차 망한다면 천하를 안정시킬 사람은 필시 이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이 일 때문에 하옹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옹은 순욱을 봤을 때도 영천의 순욱은 왕을 보좌할 그릇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뛰어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순욱은 훗날 상서령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람을 서쪽으로 보내 자신의 숙부인 순상의 시신을 맞이하며 하옹의 시신도 같이 수습하도록 해 순상의 무덤 옆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젊은 선비들 입장에서 당대의 명사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장본의 한기에 따르면 원술도 젊었을 때는 나름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했기 때문에 원소와 그 명성을 다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옹은 원술을 좋지 않게 봤는지 그와 만나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술은 하옹을 깊이 원망하게 됩니다. 한말 명사록에 따르면 원술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옹의 세 가지 죄를 책망하며 왕덕민은 먼저 깨달음을 얻은 재주와 지혜가 걸출한 노인으로 명성과 덕행이 높이 드러났으나 백구는 그를 소홀히 대했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죄요. 허자원은 흉악하고 방탕한 사람이라 성품과 행실이 불순하나 백구는 그럼에도 그와 친하게 지내니 이것이 두 번째 죄요. 곽태와 가편은 가난하여 다른 재산이 없는데 백구는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가죽옷을 입은 채로 도로를 밝게 비추니 이것이 세 번째 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구홍이라는 인물이 반박을 하며 왕덕민은 매워질고 지혜로우나 세상을 구하기엔 부족하고 허자원은 비록 성품과 행실이 불순하나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할 때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구는 어짐을 추천할 때는 왕덕미를 으뜸으로 삼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점에서는 허자원을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백구는 일찍이 우이고를 위해 손수 칼로 배우 원수를 갚아 의로운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 원수의 집안은 쌓아놓은 재산이 많았고 털에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말이 400마리나 있었는데 백구로 하여금 비쩍 마른 소와 지친 말을 타게 하는 것은 도로에서 걸려 넘어지라는 것이고 이는 그의 가슴을 열고 원수에게 칼을 빌려주는 격입니다. 라고 받아쳤기에 원술의 마음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원술은 이후에도 하옹에 대한 원한이 더욱 심해졌는지 궁궐의 정문 앞에서 남양 출신 정승이라는 자와 만났을 때도 성을 내며 하백구는 행실이 흉악하니 내가 마땅히 죽일 것이오 라는 악담을 합니다. 그러자 정승은 하생은 영민하고 준수한 선비라 조카가 친절하게 잘 대접하면 오히려 천하에 그대의 좋은 명성이 퍼질 것이오 라고 조언했고 원술은 그제서야 하옹에 대한 원한을 풀었다고 합니다. 하옹의 용기와 의리를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의 친구인 우이고라는 인물은 부친의 원수를 갚지 못한 채 병에 걸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이고는 하옹이 자신의 병문안을 왔을 때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고 이에 하옹은 친구를 위해 대신 원수를 갚아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라는 사람이 부자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그는 아마도 거느리는 빈객이 많았을 확률이 높았기에 하옹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친구를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옹은 마침내 친구의 원수를 갚은 뒤 이미 죽어버린 친구의 묘에 원수의 머리를 바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하옹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